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분석 채널 미국 주식 두더지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주식은 나스닥에 상장된 KBWY라는 주식으로 이용하시는 주식 어플에 KBWY를 검색하시면 쉽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 주식에 대한 분석을 건의해 주셨어요. 아마 3프로TV에서 이 주식이 언급된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주식을 분석하면서 해당 영상을 찾아보았는데 3프로TV에서는 간단히 소개만 하고 넘어가시는 정도로 끝난 만큼 많은 분들이 좀 더 자세한 분석 자료에 갈증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 갈증을 제대로 채워드리기 위해 이 회사의 최근 배당 컷 이슈, 그에 따른 향후 배당 안정성, 매수 시 위험은 없는지 평소 가지셨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게 오늘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KBWY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은 완벽히 되시도록 KBWY 펀드뿐만 아니라 KBWY ETF가 보유하고 있는 리츠들에 대한 분석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정리하는 긴 작업은 제가 다 해놨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편하게 분석 결과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 분석을 바로 보시려면 구독도 꼭 해주시고요. 이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영상이 아닌 종목 분석 영상임을 말씀드립니다. KBWY는 굉장히 독특한 ETF입니다. 배당률이 높은 대부분의 다른 ETF들이 높은 부채 비율 또는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반면 이 ETF는 부채나 파생상품 없이 보유한 주식들에서 나오는 배당 수입을 이용해 고배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먼저 배당금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보겠습니다. KBWY는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는 ETF로 2020년 8월까지는 주당 0.2달러 수준의 배당을 지급하다가 코로나 여파로 2020년 9월부터는 배당금을 삭감했습니다. 배당 삭감 후 연평균 배당 금액은 주당 1.6073달러로 최근 종가인 21.43달러에 주식 한 주를 매입할 경우 약 7.5%의 연배당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혹 KBWY의 배당률을 10%로 소개하는 영상들이 있는데요. 배당 삭감 이전 자료와 이후 자료들이 혼재되어서 그렇고 정확히는 7.5%가 맞습니다. 세금 15%를 제하면 연배당 수익률은 6.375%가 되고요. 부채와 파생상품을 사실상 거의 쓰지 않는 ETF치고는 배당률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오늘 분석을 통해 이렇게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메커니즘, 그리고 앞으로도 높은 배당을 계속 지급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채널명은 미국 주식 두더지이고요. 저는 미국 회계사입니다. 먼저 KBWY가 어떤 ETF인지 보겠습니다. 이 펀드는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입니다. 추종하는 지수 이름이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이 지수는 Keefe, Bruyette & Woods라는 회사에서 2006년 12월 1일부터 공표하기 시작한 지수입니다. 이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KBWY이니 이 지수가 어떤 지수인지 알면 KBWY ETF를 파악할 수 있겠죠. 이 지수를 만든 KBW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찾아보면 이 지수는 시가총액이 90억 달러 이하이면서 미국에 상장된 리츠 중 배당률이 높은 회사의 주가를 배당률에 따른 가중평균 비율대로 추정하는 펀드입니다. 이 지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하루 거래량이 최소 10만 주 이상, 최소 종가 5달러 이상이면서 파산 절차를 밟거나 밟을 예정이 아닌 중소형 에퀴티 리츠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야는 소매 리츠가 25.86%, 도심 사무실 임대 리츠가 17.56%로 가장 큰 두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를 헬스케어, 호텔 앤 리조트, 산업, 주거 리츠가 나눠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점 이상 거래량과 가격을 가진 6개 분야 중소형 리츠에 투자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추적 지수를 확인했으니 그럼 이제 KBWY가 이 지수를 어떻게 활용해서 자산을 운용하는지 봐야겠죠. KBWY의 운용 전략은 이 지수를 그대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총 자산의 90%를 이 지수 그대로 복제해 지수에 포함된 주식 비율 그대로 주식을 사서 보유하는 것이 투자 전략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써 있으면 나머지 10%는 어디에 투자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나머지 10%는 같은 운용사인 인베스코에서 출시한 국채 펀드나 초단기 자금 운용 펀드에 투자 중입니다. 이런 패시브 펀드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수를 잘 추종하고 있느냐겠죠.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이 ETF의 최초 상장일인 2010년 12월 2일부터 10년간 지수와의 수익률 차이는 총 0.4%포인트, 최근 5년 차이는 0.34%포인트, 최근 1년 차이는 0.47%포인트인데 이 차이에는 운용수수료 0.35%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이 오차값들에서 0.35%를 빼야 하고 그러면 비교적 추적 오차가 작은 ETF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ETF는 투자 설명서에 기재된 운용 전략대로 잘 운용되고 있는 ETF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펀드가 공표하는 이 수익률은 KBWY 주식의 가격뿐만 아니라 배당금의 재투자까지 포함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고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주주분들은 이것보다 적은 수익률을 얻으시게 됩니다. 그럼 이제 KBWY의 운용 상태에 대해서 검증해 볼 시간입니다. 먼저 KBWY가 어디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수익 원천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먼저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ETF의 수익 원천 그리고 원천별 금액을 볼 수 있는 매우 좋은 자료이죠.
보시면 이 회사의 수익은 두 가지가 전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디비덴드 인컴, 배당 소득으로 1230만 달러, 두 번째가 Securities Lending Income, 보유 주식을 대여해주고 받는 수수료 수익으로 186만 달러입니다. 여기 배당소득 내에서 unaffiliated는 일반적인 니치 주식에서, affiliated는 같은 운용사인 인베스코가 운용 중인 두 개의 다른 사모펀드에서 받은 금액으로 구분의 실익이 크게 없어 합쳐서 배당소득으로 보셔도 됩니다. 배당소득과 주식 대여소득, 이 두 가지가 KBWI의 주력 수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남은 순영업수익은 1335만 달러이고 바로 이 금액이 이 회사가 주력으로 창출하고 있는 이익의 크기입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손익인 처분 손실이 8,502만 달러, 평가 손실이 850만 달러 보이는데요. 사실 이런 패시브 ETF에서 평가 손실이나 처분 손실은 지수를 추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 펀드가 운용을 못하고 있다 하기보다는 추종하는 지수가 속한 업종이 전체적으로 부진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맞습니다. 손익계산서로는 회사의 이 세 가지 손익 항목인 주력 수입, 처분 손익, 평가 손익을 확인했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배당 안정성에 대해서 바로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벌어들이는 수입 대비 배당 지급액을 바로 볼 수 있는 순자산 변동표입니다. 이 KBWI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에 시작해 다음해 8월 31일에 종료되므로 이 표는 2020년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표입니다. 1년간 배당 지급 총액은 2223만 달러인데요. 같은 기간 이 회사의 순영업수익인 1335만 달러보다 약 888만 달러 초과 배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력 수입 금액에 비해 다소 큰 폭으로 초과 배당을 하고 있지만 다른 ETF들도 주력 수입뿐만 아니라 보유 주식의 판매 대금을 배당의 원천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이 펀드도 혹시 그렇게 초과 배당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2020년 한 해 주식 매매 현황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 ETF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1년 동안 주식을 매매한 총 금액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 부분이 KBWI의 금액인데요. 1년간 주식을 매도한 금액이 2억 4,430만 달러, 주식을 매수한 금액이 2억 4,410만 달러로 차익이 불과 19만 달러에 불과해 초과 배당금 888만 달러에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산의 매매 차익으로 배당한 것은 아닌 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그럼 대체 이 ETF는 어디서 초과 배당 재원을 마련한 걸까요? 현금 흐름표를 보면 간단히 찾을 수 있겠지만 펀드는 일반 상사회사와 달리 현금 흐름표를 따로 공시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자료를 찾아가면서 추론해 보아야 합니다. KBWI의 경우 힌트는 이 구석에 숨어 있는데요. 단기증권, 미국 국채, MMF 펀드 및 현물 거래 결과는 이 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과 배당금은 바로 이들 증권 매매 차익으로 마련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이 단기증권 등의 변동 내역을 살펴보기 위해 보유자산 현황표와 재무상태표로 가보겠습니다. 방금 봤던 단기증권 등은 이 머니마켓 펀드 아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모 국채펀드, 사모 초단기 자금펀드 등에 총 2,794만 달러를 투자했고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들의 현재 시장 가치는 3,254만 달러로 약 460만 달러 평가 이익임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상반기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국채 가격이 높아졌던 시기이고 이에 따라 미 국채펀드에서 큰 평가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아직 888만 불의 초과 배당금 재원에는 모자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재무상태표에 적혀있는 자산은 아직 갖고 있는 자산이고 이미 자본이득을 보면서 처분한 자산은 여기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평가 이익을 보던 국제펀드 등을 팔아 초과 배당금의 재원을 마련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펀드의 매매 금액은 아까 주식의 매매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파악할 수 없었던 금액이고 바로 이 금액이 초과 배당의 원천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작년에 이 KBWI는 1년에 총 2,223만 달러를 배당으로 지급했는데 그 대금은 주된 영업수익에서 1,335만, 보유 중인 펀드를 매매하고 얻은 차익에서 888만 달러를 끌어와 지급한 겁니다. 여기까지 평가해보면 배당 지급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력 수입이 아닌 보유 펀드 상환 이익에서 조달했다는 점은 지수 추종 ETF로서는 다소 과한 금액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앞으로도 이 배당 규모가 유지될 수 있을지를 확인해봐야겠죠. KBWI의 수입 금액 대비 배당 지급액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선 이 표를 봐야 하는데요. 이는 최근 2년 동안 이 ETF의 주당 순자산 변동을 표시한 표입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절대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 표에서 배당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봐야 할 곳은 바로 이곳인데 순자산에 대해 이 ETF가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률입니다. 작년 8월 말을 기준으로는 5.45%를 기록했죠. 이 숫자의 의미를 풀어 설명해드리면 가장 최근 주당 순자산인 21.42달러를 KBWI가 주주로부터 투자받았을 때 이 ETF가 벌어들이는 주력 수입인 배당 및 주식 대여 수익이 21.42불에 5.45%인 1.16불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영상 초반에 확인했던 한 주당 배당금은 1.6불이었죠. 즉
KBWI가 발행한 주식 한 주당 벌어들이는 주력 수입은 1.16불, 지급해야 하는 배당금은 1.6불로 나머지 차익인 0.44불은 자산 매매 차익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비율로 환산해보면 주력 수입에서 배당금의 72%를, 보유 주식 매매 차익에서 배당금의 28%를 지급하게 되는 구조로 기존의 61% 대 39%에 비해 좀 더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KBWI뿐만 아니라 다른 고배당 펀드들 또한 배당금 수입뿐만 아니라 자산 매매 차익으로 배당 재원을 마련하고 있기에 이는 잘만 운영된다면 크게 우려스러운 배당 지급 구조는 아닙니다. 중간 결론은 이렇게 내릴 수 있는데요. 기존의 배당금 지급 규모는 KBWI의 수익 구조 대비 과도한 수준이었지만 최근 삭감된 후의 배당금 지급 규모는 좀 더 지속 가능한 수준의 배당이라고 말이죠. 다만 여기서 지속 가능하다는 기준은 기존의 주력 수입 그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당금이 유지된다는 가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KBWI가 보유하고 있는 리츠 주식들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리츠의 배당 안정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많은 보유 주식을 언제 다 확인하냐고요? 그런 걱정하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표는 KBWI의 보유 비중이 가장 큰 10개의 리츠주에 대해 AFFO 대비 배당금 지급 비율 및 최근 배당금 삭감 이력 여부를 정리한 표입니다. AFFO란 Adjusted Funds from Operations의 줄임말로 리츠가 1년 동안 벌어들인 현금을 의미합니다. 다른 분야의 주식에는 없는 오직 리츠 현금 계산 시에만 활용되는 지표입니다. 이런 자료만 제공하는 사이트는 따로 없어서 제가 직접 10개 리츠의 최근 공시자료를 일일이 확인해서 작성한 표인데요. 이 비율의 의미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AFFO 대비 배당금 비율은 리츠가 번 돈 대비 배당으로 지급한 비율을 의미하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번 돈을 배당금으로 많이 유출했다는 뜻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안정성 평가 시 100%를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불안정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제 표를 보시면 KBWI가 2020년 2월 19일 현재 보유한 상위 10개 주식 중 100%가 넘어가거나 거의 100%에 근접한 주식이 무려 4개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번돈을 초과해서 배당하거나 초과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전부를 배당하고 있다는 의미로 임대료 수입이 조금이라도 악화된다면 배당금을 삭감할 수 있는 한계 지점에 있는 리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리츠 중 제일 대중적이고 잘 알려진 리얼티 인컴의 AFFO 대비 배당금 비율은 81.8%입니다. 리츠는 곧 배당이 투자 목적이므로 배당 삭감은 영업이익이 악화된 리츠들이 정말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고육지책인데요. 상위 10개 투자 종목 중 무려 6개가 최근 1년 내에 배당금을 삭감했다는 것은 KBWI가 투자하고 있는 고배당 리츠들이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상위 10개 종목의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는 주주들에게 다소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KBWI는 높은 부채 비율이나 파생상품을 활용해 배당을 하는 것이 아닌 보유 주식들에서 나오는 배당을 위주로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ETF인 만큼 고위험 고배당 리츠에 투자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 운용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주가 흐름을 보겠는데요. 코로나 직전 32불대였던 주가는 코로나로 13.5불을 찍은 후 현재 58.8% 회복한 21.43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부양책과 국채금리 상승 등 경기 상승 조짐이 보이면서 주가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기초 자산들의 현재 안정성이 불투명한 만큼 앞으로의 주가도 지금처럼 상승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분석해본 KBWI의 투자 시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정리해보겠는데요. 먼저 긍정적인 요소는 작년 9월 배당 삭감으로 인해 KBWI의 배당금이 좀 더 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떨어진 점. 부정적인 요소는 보유하고 있는 주요 리츠들의 배당 성향이 한계에 도달해 있어 영업 환경 악화 시 배당금을 재차 삭감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중소형 리츠주는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결론을 끝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기 전 KBWI 분석 시 KBWD와의 비교 내용도 포함해달라는 한 구독자분의 요청이 있으셨는데요. 영상 길이상 부득이 영상에는 포함시키지 못했지만 구독자분께서 요청해주신 만큼 이 영상의 설명란에 간단히 비교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